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되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이 크리에이트 테이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려면 컬럼이 어떤 타입을 저장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되어지는 예약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그 ANSI SQL 표준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데이터 타입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을 거예요. 오라클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타입들에 대한 것들만 있고, 이런 내용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뭐 오라클도 이렇게만 쓰면 되고, 뭐 오라클이 아닌 뭐 MySQL이라든가 다른 DB에서도 이렇게만 쓰면 각자 잘 알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회사들마다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달라서 표준에서 권고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회사들에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하는 경우는 뭐 오라클만 사용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라고 하시면 오라클만 아셔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그리고 오라클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컬럼 데이터 타입 이름들만 잘 아시고 그 데이터 타입 이름들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돼요. 그게 더 좋아요. 오라클에서 권장하는 데이터 타입 이름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회사를 바꿔버리는 경우. 그죠? 뭐, 오라클을 사용하다가, 이제 우리는 오라클이 너무 비싸서 못 쓰겠어. MySQL 써야지. 아니면 마리아DB 써야지. 이렇게, 엄청난 대대적인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음, 그런 경우에는 표준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바꾸려고 하는, 변경하려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라클에서 바차투라고 했으면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 그거에 맞춰서 테이블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고 데이터는 이전을 할 수가 있겠지만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뭐 이런 말 별로 안 좋긴 하지만 뭐 일본어로 쓰면 노가다가 작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데이터 타입들 이름을 아셔야 돼요. 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기서 그래서 표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회사들 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써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가 바뀌더라도 create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그냥 그대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사용이 되겠죠. 사용이 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는 오라클 위주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 타입들만 아셔도 되지만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사한 회사에서 오라클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포스트그레스QL, 마리아DB 이런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타입 이름들만 조금 다를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조금 그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 표준에서는요, 데이트, 타임 스탬프라고 그 날짜나 시간을 저장하기 위한 그 타입 이름으로 데이트와 타임과 타임 스탬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표준에서 정의하는 데이트는 날짜예요. 즉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연도, 년, 월, 일만 저장하는 타입으로
표준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고요. 타임은 시, 분, 초만 저장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에서 데이트 그러면 연월일만 의미를 하고요. 표준에서 타임 그러면 시분초를 의미를 해요. 근데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MySQL 같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데이트 타입이라 그러면 연월일 시분초까지를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좀 다르게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같지만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거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타임스탬프. 타임스탬프도 자릿수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임스탬프가 자릿수를 설정할 수 있어서 1000분의 1초, 100만분의 1초, 그 다음에 10억분의 1초. 그래서 1000분의 1초는 0이 3개란 얘기죠. 이렇게 0이 3개. 0이 3개 있는 게 밀리세컨드. 밀리세컨드. 100만 분의 1초는 0이 6개 있는 거.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의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죠? 요게 밀리세컨드고요. 요게 그 100만 밀리, 나노, 뭐더라? 밀리, 나노세컨. 나노세컨, 또 하나가 뭐더라? 아, 제가, 잠깐. 네. 밀리세컨, 나노세컨, 잠시만요. 네. 제가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00만 분의 1을 뭐라고 하죠? 밀리, 마이크로. 아, 맞습니다. 마이크로. 맞아요. 마이크로. 네. 요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고요. 죄송합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 그 다음에 그 10억분의 1, 10억분의 1이 나노예요. 나노세컨드. 그래서 0이 세 자리씩 붙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밀리세컨드, 10의 마이너스 6승, 영어로는 마이크로 세컨드, 그 다음에 나노세컨드, 10의 마이너스 9승. 요렇게 그 자릿수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선 주로 100만 분의 1초라고 했는데 여기 그 단위를 써드리면 밀리세컨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세컨드, 그리고 나노세컨드, 요런 단위로 그 시간들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노세컨드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거의 오라클이 거의 유일하고요. 제가 아까 주로 100만 분의 1초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이 6개 붙어 있는 거. 여기는 1000분의 1, 공이 3개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0이 6개 붙어 있는 게 마이크로, 100만 분의 1. 그 다음에 0이 9개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10억 분의 1. 그렇게 되는데, 이 10억 분의 1초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거는 오라클이 거의 유일하고요. 그 이외에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최대로 정밀하게 저장할 수가 있는 게 100만 분의 1초. 그래서 제가 100만 분의 1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주로 그 저장되는 단위도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근데 표준에서는 요 세 가지를 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에서는. 근데 오라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 타입은 뭐 인티저, 뉴메릭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넘버라고 하는 한 가지 타입으로 정수와 실수를 다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고요. 문자열인 경우에
고정 길이는 똑같이 사용하지만 바차를 사용하는 거 바차2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오라클에서 바차2를 요거만큼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날짜 타입은 표준 이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유연 설명으로 데이트 타입 이름은 같지만 오라클에서 데이트는 날짜와 시간까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 월, 일, 시, 분, 초를 전부 저장할 수 있는 게 데이트예요. 그러니까 타임이라고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데이트만 가지고서 연월일 시분초까지를 저장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시간을 사용하실 때는 타임스탬프 어, 그 최대 그 나노 세컨드 이게 1 나누기 0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9개 나노 세컨드까지 세밀하게 저장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표준에서는 데이트가 월, 일만 권장하고 있지만 오라클에서의 데이트는 월, 일, 시분초까지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이거 공 3개 있어요. 공 3개 공 9개 있습니다. 입사 날짜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져 있지만은요. 우리가 표시 형식만 바꿔주게 되면 시분초까지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 아마 0시 0분 0초로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 형식만 바꿔주게 되면 0시 0분 0초라고 그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어요. 이 값들은. 그래서 뭐 이렇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요거는 표준에도 똑같이 있는 그런 타입이어서 이 표준 쪽에다가 4라고 할게요. 오라클 위쪽에다가 안시 표준에서 사용되어지는 데이터 타입인데 그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큰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항목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항목을 어, 바이너리라고 할까요? 바이너리, 바이너리. 잠시만요. 대용량 데이터. 대용량 데이터라는 게 좋겠네요.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파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데이터. 그러니까 뭐 기가바이트 단위. 우리 보통 영화 같은 파일을 보면 뭐 몇 기가바이트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파일 하나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타입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C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B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럽, 블록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클럽은 이게 뭐의 약자는 캐릭터, 라지, 오브젝트를 줄여서 캐릭터에서 C, 라지에서 L, 오브젝트에서 OB 그래서 클럽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블록은 바이너리, 라지, 오브젝트를 줄여서 만든 이름이 클럽과 블록입니다. 이거는 매우 큰 문자 데이터들, 매우 용량이 큰 문자열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진 데이터, 매우 용량이 큰 그 이진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건데, 문자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메모장에서 작성하면 문자열 데이터예요.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트 파일. 메모장에서 그냥 읽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문자열 데이터고요. 이진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어, 여러분들 음악 파일은 MP3죠. 그죠? 음악 파일은 MP3. 그 다음에 동영상은 MP4. 보통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미지는 뭐 JPEG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파일들이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 뭐 동영상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저기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 있어요? 없죠. 동영상 파일은 동영상 플레이어가 따로 있어야 그 파일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미지 파일은 이미지 뷰어가 있어야 따로 그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데이터들을 이진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진 데이터. 메모장으로 그냥 볼 수 있는 것들이 문자열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으로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볼 수 없이 전용 프로그램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을 이진 데이터,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문자열은 최대 4000바이트인가 뭐 그렇게밖에 저장을 못해요. 4000바이트라고 하면 길어봐야 4000글자란 얘기거든요. 그럼 4000글자가 넘는 것들은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 근데 보통 얘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렇게 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MP4 파일을 직접 저장할 수도 있고 JPG 파일을 직접 저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그 데이터베이스 용량만 너무 차지하게 되는 그 그래서 검색의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 현업에서는 블록 타입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대신에 미디어 서버라고 하는 거를 따로 두죠. 그러니까 그 이진 데이터들만 특정 폴더 밑에 뭐 날짜별로, 그 다음에 종류별로 뭐 이렇게 그 폴더 단위로 파일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도록 미디어 서버를 따로 두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 미디어 서버에 무슨 폴더 밑에 무슨 파일이 있는지 경로만 저장을 해요. 경로만. 음. 그러면은 나중에 그 업로드된 동영상이나 업로드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그 경로로 미디어 서버를 찾아가서 사용자들한테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숫자나 문자열이나 날짜와 같은 것들만 저장을 하고요. 대용량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장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오라클에서도 그러니까 클럽, 블럽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타입을 오라클에서도 똑같이 제공을 합니다. 이거는 오라클에서도 동일한 이름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오라클에서도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권장하지는 않는다. 이거를 표준과 동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에서 데이터 타입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넘버 타입, 캐릭터 타입, 바차투 타입, 그리고 데이트와 데이트 타입. 요런 정도만 아셔도 그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기에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들 말고도요. 더 많은 데이터 타입들이 그 정의가 되어져 있고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지만 주로 요 정도면 그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말씀드린 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 이름 옆에 데이터 타입을 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자,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실제로 테이블을 만드는 SQL 문장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테이블 이름은 앞에다가 EX를 붙여서요. student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뭐 그게 뭐 중학교일 수도 있고 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대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테이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테이블이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를 내려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자, 학생이라면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이름? 학생 이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 학생 번호. 그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학생 번호. 그렇죠? 아이디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생년월일을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말고 나이만 저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그리고 아니면은 뭐 대학교다 그러면 학과 이런 거를 저장할 수도 있겠죠. 전공 이런 거를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몇 학년이냐 이런 거를 1학년이냐 2학년이냐 3학년이냐 학년을 저장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이제 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정의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컬럼은 student id라고 할게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사용할 거냐면 학생 아이디. 음, 학생 아이디라고 하는 의미로 student id라고 컬럼을 만들게요. 컬럼 이름에 공백이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tudent와 id를 밑줄로 구분해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데이터 타입은 우리가 숫자 타입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타입인데 최대, 최대 4자리, 4자리 정수라고 우리가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9999부터 9999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 아이디가 음수인 경우는 보통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은 9999명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냥 양수로만 생각하면 뭐 9999명을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숫자 타입인데 4자리 정수로 만들어 볼 거고요. 아이디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튜던, 스튜던트 네임이라고 만들 거예요. 이거는 학생의 이름. 학생의 이름은 무슨 타입으로 만들면 될까요? 학생의 이름은 문자열로 만들면 되겠죠. 문자열. 자, 문자열인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가변 길이로 만들 거고요. 가변 길이 최대 10글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이트라고 하지 않고 10글자라고 했어요. 10글자. 그러니까 한글이냐 영어냐에 따라서 한 글자를 저장하는데 필요한 메모리 바이트는 달라요. 그래서 한글이든 영어든 상관없이 최대 10글자까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학생 이름을 만들어 볼 거고요. 만들어 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irthday이라고 할게요. birthday. 생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 학생의
학생의 생일이라는 어, 의미로 사용을 할 거고, 무슨 타입으로 하면 될까요? 날짜 타입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날짜 타입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잠깐 시간을 드릴까요? 자,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과 타입 이름이 있으면 테이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예, 요거 하나만 힌트를 좀 드릴게요. 문자열 10글자는 가변길이니까 바차투, 10글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10글자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나머지 뭐 숫자 타입이나 날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그 정리가 되어져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될 거고요. 요 내용은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라클에서는. 실행하실 때는 똑같이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되실 겁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쉼표,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쉼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같이 해볼까요? 아니면 시간 더 드릴까요? 어.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요, 같이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 create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을 주시면 돼요. 테이블 이름은 ex student 이렇게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문장이 끝나는 거고요. 괄호 안에는 컬럼들에 대한 정의를 써주시면 돼요. 순서는요. 컬럼 이름을 컬럼 이름을 먼저 써주시는 겁니다. student ID 이렇게 컬럼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컬럼이 무슨 타입을 저장할지를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넘버 숫자니까 넘버 그리고 네 자리 소수점은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그 네 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는 정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쉼표.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선언이 끝났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 컬럼에 대한 선언인데 두 번째 컬럼의 이름은 student underscore name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여기는 가변 길이 문자열로 하기로 했어요. 오라클에서는 바차 2. 자, 그리고 10글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10글자, 이게 글자라는 의미예요.
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바이트를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캐릭터를 쓰는 거의 차이점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정의가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컬럼 이름을 birthday로 하기로 했고요. 타입은 날짜를 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dat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더 이상 구분할 게 없죠. 구분할 게 없으니까 쉼표는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쉼표 없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없는 경우에 이 문장에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경우에 테이블 EX 스튜던츠가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된 겁니다. 네, 혹시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생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냐면 물론 로그로 여기 스크립트 출력이라고 하는 로그 부분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 여기 접속 왼쪽에 접속이라고 하는 판넬 있죠? 스쿼트 계정이죠? 테이블 지금 현재는 몇 개만 보이나요? 여기 4개밖에 안 보이죠? 여기 뭐 있어요? 세로 고침 있죠? 세로 고침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보이죠? 그죠? 네. 그래서 EX 스튜던츠라고 하는 게 보이고요. EX 스튜던츠를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클릭하면 테이블 이름 클릭하면 여기 열리잖아요. 그죠? 열이라고 하는 거 보면 우리가 만든 대로 들어가 있죠. 스튜던트 아이디, 넘버, 네 자리, 소수점 없음, 스튜던트 네임, 바차2, 10캐릭터, birthday, 그다음에 데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데이터 클릭해 보시면 비어 있죠. 우리 데이터를 넣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없는 게 맞고요. 데이터는 없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테이블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어, 음,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따라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따라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요. 그냥 요거는 보기적으로 하고요.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그냥 요렇게 그 맞춰가지고. 근데 요거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한 칸 이상만 공백이 있으면 되니까 굳이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자, 문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테이블 만드세요. 라는 뜻이고 테이블 이름은 EX 스튜던트입니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는 이제 몇 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써주는 거고요. 첫 번째 컬럼, 그 컬럼에 저장하는 데이터, 두 번째 컬럼, 그 컬럼에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세 번째 컬럼, 그 컬럼에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이런 의미예요. 되셨죠? 그래서 한 번 실행시키게 되면 생성이 됐죠. 자, 이미 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만들어져 있는데 똑같은 문장을 한 번 더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뭐가 나와요? 아까는 생성이 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데 그 바로 다음에 똑같은 문장을 또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에러가 나오죠. 49번째 행, 여기를 의미하죠. create table,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오류가 발생한 SQL 문장을 전체를 보여주고요. 오류 메시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류 메시지의 내용이 기존의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객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테이블이나 컬럼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객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테이블 중에서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이 이미 있다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컬럼의 이름이 다르더라도 컬럼의 개수나 컬럼의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르더라도요. 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는 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죠? 테이블은 한번 만들어지면 그
객체가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은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크립트 출력은 이렇게 쭉 계속 연결이 돼요. 첫 번째 문장 실행했을 때 출력, 두 번째 실행했을 때 출력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 출력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여기 지우개 있죠, 지우개. 지우개를 클릭하시면 이 출력 부분 지우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방금 실행한 것만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이전에 실행했었던 결과들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있으시고요.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자, 테이블이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여기다가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이제. 데이터를 넣는 것까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넣어보고요. 하나만 넣어보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테이블에 데이터를 삽입하시는 방법이에요.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에 행, 로우입니다, 로우. 행을 삽입. 그러니까 즉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얘기죠. 저장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 일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insert라고 사용해요. insert. 그 다음에 into까지를 써주시고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컬럼에 저장할 건지를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들을 뭐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어떤 컬럼에 저장할 건지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이렇게 쭉 써주시면 돼요. 컬럼 이름들은 괄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values를 쓰시면 돼요. values. values 다음에는 값들을 써주시면 돼요. 값들.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 문장이 끝날 때에는 세미콜론을 써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insert 삽입하다, into 어디 어디에 테이블 그러니까 무슨 무슨 테이블에 라는 뜻이죠. 무슨 무슨 테이블에 삽입해라. 값들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이 값들의 순서는 요거랑 맞춰줘야 돼요. 첫 번째 컬럼에 저장할까? 두 번째 컬럼에 저장할까? 세 번째 컬럼에 저장할까?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인설트 문장도 요거가 거의 끝이에요. 물론 다른 형태가 있기는 있지만 기본적인 문법은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무슨 무슨 테이블에 삽입하겠다. 순서는 이런 컬럼 순서로 값들은 이렇게 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볼까요? insert into 방금 만든 테이블 이름이 뭘까요? ex, student. 자, 세 개의 컬럼에다가 다 넣어 볼게요. 첫 번째 컬럼 이름이 student id. 두 번째 컬럼이 student name. 세 번째 컬럼이 birthday. 이렇게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 values, 그리고 괄호, 세미콜론. 어, 테이블에 컬럼 3개에 인설트를 할 거기 때문에 값도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3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스튜던트 아이디는 1001번이라고 할까요?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죠. 어, 날짜인데 문자열로 한번 넣어 볼게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 한번 넣어보죠. 2026년 오늘이 6월 4일이죠. 아, 6월 5일인가요? 아, 날짜 개념이 없어서. 6월 5일이군요. 6월 5일. 네. 자,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 무슨 EX 스튜던트 테이블에 스튜던트 아이디, 스튜던트 네임,
birthday에 인설트를 할 건데 값들은 자 여기가 숫자 타입이죠. 그러니까 숫자는 문자열로 안 묶어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는 문자열이죠. 몇 글자까지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이에요? 10글자까지. 그러니까 3글자 저장할 수 있는 게 당연하고요. birthday는 날짜 타입인데 우리가 실제로 넘겨준 거는 뭘 넘겨줬어요? 문자열 넘겼죠. 근데 문자열을 넘기더라도 데이트 타입에 저장이 될 겁니다. 이런 거는 그 오라클이 암묵적으로 타입을 변환해서 넣어줘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거 있죠. 연, 월, 일, 이 순서라든가, 그 다음에 연도를 네 자리를 쓰느냐, 두 자리를 쓰느냐, 이런 것들은 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그 도구, NLS, 그 데이터베이스의 날짜 형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환이 제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하실 때에는 toDate를 써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컨트롤 엔터. 문법적으로 오류가 문장 중에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으면은요 메시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되세요? 되세요? 그죠? 잘 되죠? 그죠? 혹시 에러가 있으신 분들은 문장 중에 뭔가 문법적인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혹시 오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오류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셀렉트가 돼야 되겠죠. 인설트가 실제로 됐으면 셀렉트가 돼야 되겠죠. 셀렉트, 모든 컬럼, from, ex, to, bunch. 잘 들어갔죠. 아이디는 1001, 이름은 홍길동, 생일은 2026년 6월 5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만들어진 테이블에 한 개의 데이터를 인서트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셀렉트보다 어렵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네.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